파월이 사기치지만 않았다면, 갑자기 연준 의장이 뭔 사기? 공직자가 사기범이냐? 이게 뭔 소리야? 정치부장의 투시경. 미국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파월 의장은 말 안 듣고 있죠.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가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내릴만 해야지 내리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할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로이터인데, 로이터에서 이제 연준 의장 해임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옆에 어제 하루 동안에 뉴욕 증시 주가 움직임을 봤어요. 보면은 16분을 기점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죠. 3대 지수 모두 다.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차츰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참고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도 찍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서 파월을 자르지 않겠다고, 트럼프의 워딩은 이겁니다. 질문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여기 이제 바레인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국내 문제를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그 파월을 해임할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데, 다만 파월 해임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요 상황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요 상황이 이제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급반등하는 요 상황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급락하는 요 상황의 근거는 뭐냐? 도대체 11시 16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를 계획안 초안을 갖고 공화당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다라는 기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다. 딱 실행 명령만 안 떨어졌을 뿐이지,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파월 해임과 그 후임에 대한 얘기까지 다 머리가 차 있다. 이제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연준 의장이 임기를 못 채우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 조만간에 잘릴 거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이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정말 대통령이 연준 중앙은행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급전직하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아니야, 나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그랬더니 다시 여기서 휙 올라가는, 그게 이제 여기서 널뛰기가 벌어진 그 이유가 되겠는데, 사실은 트럼프로서는 이게 겁났을 거예요. 국채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채권은 늘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시 한번, 채권 가격이라는 게 있고 채권 금리라는 게 있는데, 사실 채권이라는 건 어차피 액면가가 있어요. 10,000원짜리에 사면은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반가이 하느냐? 금리라는 걸로 반가이를 하죠. 10,000원인데 10년짜리다 그러면은 지금 10,000원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팔아도 10,000원이에요. 미친 거지. 이걸 뭐하러 사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요 사이에 그러면은 요 10년 후에도 10,000원이니까 요거를 반가이를 어떻게 해줄게.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뛴다 그러면은 10년 후, 심지어 30년 후면은, 예컨대 이제 강상구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30년 후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사죠. 30년 후에 강상구가 뭐 할 줄 알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간이 길면은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기간이 긴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못 믿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암만 미국이라 그래도. 근데 못 믿는다 그러더라도 그 못 믿는 정도가 5%를 잘 넘지 않아요. 근데 5%를 넘었어요. 5.0110이라고 지금 이 수치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가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5.1이에요. 5.01이에요.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때 5.06 여기까지 치솟았어요. 5.078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은 거의 미친 거예요. 이제 미국 망한다 과장하면은 이 정도의 인식이 반영돼야지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트럼프는 여기서 아뜨거라 한 거예요. 시간 보십시오. 11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11시 16분 딱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가 파월 자른다더라 했더니 국채금리가 미치게 뛰는 거죠. 이거 큰일 났구나. 트럼프가 바로 이제 반가일에 나선 거고, 그 다음부터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5% 수준에 간신히 이제 턱걸이를 시켜놓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미국 국채를 보면 된다. 미국 국채를 보면 미국 자체에 대한, 미국의 장래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미국 국채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아뜨거라 했으니까 파월 해임도 없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월이 사기치지만 않았다면. 갑자기 연준 의장이 뭔 사기? 공직자가 사기범이냐?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연준, 이게 미국 연준 건물입니다. 뭐 번듯하게 멋지게 세워놨죠. 이게 건물이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한 100년 된 건물이죠. 뭐 거의 문화재급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1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든 거예요. 트럼프 왈. 아니 그래봤자 건물 리모델링인데 그냥 레노베이션이잖아. 근데 어떻게 27조 원을 써? 27조 달러를 써? 2.7 빌리언.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충 한 3조 5천억쯤 되겠다. 우리가 생각해서 좀 많긴 많아요. 건물 리모델링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 그것도 심지어 원래 계획도 한 2조 5천억쯤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한 1조 더 쓴 거예요. 뭐 하느라고 이렇게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3조 5천억이나 쓰냐. 트럼프는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 사기다 라는 얘기는 나오는 건데, 양쪽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예컨대 이게 1930년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193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연준 얘기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문화재 복원이라는 컨셉이 들어가는 거다. 100년 된 건물이니까 일단 문화재로서 뭔가 좀 보존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역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지었으면 사실 거기서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현대식 삶에 걸맞도록 고치려 그러면은, 예컨대 건물만 해도 좀 몇십 년 전에 지은 건물에 인터넷선 하나 깔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다 라는 게 연준의 입장인 반면, 백악관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니네 돈 어디 썼나 봤더니만은, 야, 골 때리더라. 니네 무슨 공중정원 만들더라? 거기다가 VIP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더라? 니네 이거 완전 사치에 뭐 완전히 아주 돈잔치 벌리, 이게 나라 돈이 꽁돈이냐? 니네 이거 헛돈 쓰는 거 아니냐? 니네 빼먹은 건 없냐? 거기서 이제 사기, 사치, 사기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돈을 한 3조 5천억 좀 굴리다 보면은 숫자 맞추다가 실수로라도 뭐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작심하고 털면은 뭐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하나 나온 걸 빌미로 해서 파월을 자르지 않겠느냐. 요 관측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관측이 있는 반면, 이게 파월을 자르면 확실히 국채금리가 움직인다는 거를 트럼프가 또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를 설득하는 사람은 베센트 장관이고 재무장관이고, 그 다음 베센트가 설득하는 무기는 국채금리란 말이에요.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라는 트럼프의 어떤 자각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아직도 관측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정말 미워 죽겠구나, 정말 자르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못 잘라서 지금 엄청 답답해하고 있구나. 이 마음만은 새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